안녕하세요.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가? 어, 우선은 출석을 좀 빠르게 부르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정리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부담스럽지 않게 아는 선 안에서 어,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지윤 맞나요? 지윤 네, 학생. 교수님. 네. 권혁호. 네, 예, 전준환. 박혜주. 안도윤. 배윤서. 서현우. 네, 이준혁. 예, 예, 이서현. 강민성. 김태희. 오윤. 네. 정찬일. 네, 김소윤. 김준래. 네, 조용훈. 이승용. 혹시 호명 안 되신 분 있나요? 남태희 출석했습니다. 남태희. 태희. 네, 남태희 잘 돼 있고요. 전준환, 박혜주, 안도윤, 배윤석, 이서연, 강민성, 김소윤, 조용훈, 이승용 중에 오셨는데 체크 안 되신 분. 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좀 많이 빠지셨는데 진행을 조금 서둘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다 확인은 못했는데 몇몇 분들은 지금 잘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많이 헤매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풀이 과정이 있어서 대부분은 잘 풀이해서 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간단한 것들은 메뉴 위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기고요. 실제 그리고 접수 지금 잘 하셨나요? 시험 접수? 시험이 우리 다음 주 월, 화, 수, 목으로 제가 해놨는데 만약에 17일 날 보실 분들은 15일까지 접수하셔야 되고 14일 보실 분들은 12일까지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가 접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접수 기간 놓치지 마시고 그 기일 안에 잘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 공지사항에 담당자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 접수하는 YBM 담당자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이 근처에서 시험을 볼 수 뭐 있으면은 그렇게 가능하냐 여쭤보시고 그 본인이 원하는 뭐 이렇게 지방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되실 수도 있고 만약 된다고 하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보시는데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안 봐도 나는 다른 장소에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 YBM의 관계자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뭐 문의는 드려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편하게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1 요 비슷한 문제들이 많죠. 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뭐 따로 저한테 남아서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 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표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표 디자인이라는 탭이 나타날 거예요. 이 안에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지만 다른 스타일로 변경하고 싶다. 그래서 보통 스타일, 이 밝게 있고 중간에 있고 어둡게 이렇게 보이네요. 위에가 보통 테마 스타일이고 밝게
보통 스타일 2의 강조 2, 표 스타일 이거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피스 365라서 약간의 그 서식이 달라요. 아마 오피스 365로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학교 계정으로. 근데 아마도 얘가 아니라 이제 잠깐만요. 모두를 눌러서 이렇게 모두를 체크를 다시 해볼까요? 그래도 안 나오네요. 이게 보통 스타일이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에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네요. 그죠? 표에 대한 것도 안 보이네요. 홈탭에. 예. 해제하면 표를 선택했을 때 표 스타일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365 버전이라서 보이지 않네요. 저는 그냥 보통 스타일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제 카테고리에서 똑같은 거 찾으셔야 합니다. 임의대로 저는 줄게요. 임의대로 요것도 임의대로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강조 2라는 스타일을 임의대로 저는 요쪽에 있긴 있네. 중간 스타일이 보통 스타일이네. 그죠? 중간 그룹이 보통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시험 볼 때는 이 중간이 보통으로 보일 거예요. 네. 보통 스타일 2의 강조 2 눌러주시고 그리고 표 스타일에서 줄무늬 행, 요 서식을 적용해라. 체크박스 설정해서 줄무늬 행까지. 찾는 게 제일 어렵죠. 두 번째.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요. 4번 슬라이드에서 차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트의 또 스타일, 나타나는 차트 디자인이라는 탭으로 이동해서 7번째 스타일, 7번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7번째 스타일 누르시고요. 색상의 표, 왼쪽에 색 변경으로 가서 3번째 다양한 색상표의 3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색깔까지 지정이 되어집니다. 3번 문제, 그 작업 3에서는 5번 슬라이드 이동해서 얘 차트를 변경하는 내용이죠. 다른 차트 모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셔서 영역형이니까 영역형에 어디 있나 영역형? 여기에 누가 봐도 3차원. 네, 3차원 영역형. 눌러주셔서 뭐 클릭하시면 위에 보이니까 이것으로 확인하셔도 돼요. 스크린 팁 꼭 아니더라도. 변경까지가 3번째. 4번째는 6번째 스마트 아트 그래픽. 스마트 아트 그래픽이 있어요. 6번째로 가볼게요. 스마트 아트가 있는데 얘의 그 종류를 기본 밴딩 프로세서형으로 변경해라. 이것도 마찬가지 선택된 거 수정하는 거니까 뭐 디자인 탭 나와 있겠지. 레이아웃 눌러주셔서 밴딩형인데 팁 이용해서 이렇게 찾기 힘드시면 저는 기타 레이아웃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프로세서형의 밴딩. 누가 봐도 밴딩 어디 있을까? 예. 기본 밴딩 프로세서형 여기 있네요. 네, 기본 밴딩 프로세서형. 확인을 눌러서 바로 지금과 같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찾는 게 좀 골치 아프죠. 팁 이용해야 되니까. 5번째 작업은 7번째 슬라이드, 7번 슬라이드로 이동했고요. 여기에 그림과 텍스트 상자를 수직, 그림 그리고 텍스트 상자, 쉬프트 키 누르거나 컨트롤 키 눌러서 같이 잡으시고 그림 서식에 맞춤으로 들어가세요. 이 수직 맞춤에서 위쪽 맞춤 이거 하나밖에 없지. 네, 목록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눌러서 위쪽 상단을 맞춰줍니다. 내려가서 6번째, 마지막 위치에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는데 그냥 이번에는 단순 새 슬라이드 추가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위치로 7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가주시고 이게 조금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좀 작게 해서 다 보이도록 이렇게 지정해 드릴게요. 마지막 슬라이드 가주시고요. 여기 요 뒤에 새 슬라이드, 근데 슬라이드에 레이아웃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제목 및 캡션 레이아웃
누르자마자 슬라이드 추가됩니다. 7번에선 인쇄 옵션이에요. 인쇄 옵션 어디 있을까? 인쇄는 메뉴 하나밖에 없었죠. 파일에 인쇄 누르시고 5부씩 인쇄해 주는데 슬라이드 테두리를 추가해 달라네. 슬라이드 테두리 어디 있을까? 어디 있나요? 이쪽에 있나요? 슬라이드 테두리 체크하고 그리고 고품질의 컬러로 인쇄하래. 여기도 또 체크박스 있죠? 고품질의 그다음에 컬러. 뭐 인쇄 설정 되도록 하는 거니까요. 이 정도로 설정되셨으면 인쇄 버튼 누르지 마시고 다음 프로젝트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 7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2 열어볼까요? 프로젝트 2 열어주시고 2에서는 워드 파일이 나오는데 이 개요를 사용해서 마지막 위치에 이 개요 문서의 내용을 슬라이드로 추가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슬라이드 추가되면서 워드 내용이 쭉쭉 붙여넣기 되는 그러한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추가되면서 안쪽에 붙여넣기 되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라는 메뉴를 눌러줘야 한다. 슬라이드 개요 클릭해 주신 후에 이제 시험 보실 때 문서 폴더에 있을 거예요. 제안서 뉴 1장이네. 두 번째, 2회 모의 2 제안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삽입 눌러줍니다. 2장짜리밖에 없었는데 3, 4, 5번이 이렇게 주르륵 슬라이드가 추가됩니다. 작업 2는 또 뭐예요? 위에서는 새 슬라이드 추가해서 레이아웃을 설정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기존의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못 풀면 2번 문제도 못 푸는 그러한 형태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슬라이드에 이번엔 레이아웃만 바꿔주겠다. 컨텐츠 2개라는 이름의 레이아웃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려가서 3번에서는 뭐 단순 파레토 히스토그램이라는 차트를 추가해라. 3번 슬라이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그 레이아웃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어지는 문제네요. 차트 삽입이 가능하죠. 눌러주셔서 차트를 삽입을 해주시는데 히스토그램의 파레토 두 번째 게 파레토죠. 눌러서 확인 누르면 바로 슬라이드에 차트가 추가되어지고요. X 눌러서 시트는 닫아주시는 게 맞겠죠. 4번 작업에서는 5번 슬라이드의 마지막 2개의 단락의 수준을 수준 2로 변경해요. 지금 얘가 첫 번째 수준이고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얘가 두 번째 수준이거든요. 근데 끝에서 2개의 단락, 이 2개의 단락을 지금 얘네들처럼 두 번째 수준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홈 탭에 가시면 수준 올려라 내려라 수준을 늘려라 해서 이렇게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탭키를 누르셔도 돼요. 탭키 다시 앞으로 당기고 싶다 하시면 Shift 탭 눌러주시면 첫 번째 단계 탭키 누르면 수준을 안쪽으로 하위 수준으로 밀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저처럼 탭키를 눌러서 단축키 쓰셔도 좋고요. 아까처럼 수준을 내려라, 올려라 라는 형태로 메뉴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5번째 작업. 슬라이드 크기 바꿔주네. 슬라이드 크기는 어디 있다? 디자인이라는 탭에 들어가 있다. 요거는 외워두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슬라이드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를 사용자 지정을 해주는데 목록에서 16대 10 보이시죠? 화면 슬라이드 쇼 16대 10으로 수치가 나와 있으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신 후에 최대 크기로 조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화 눌러서 최대 크기로 변경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좀 빠른 듯한데 괜찮으신가요? 너무 빠르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프로젝트 열어주시고요.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비슷한 문제죠. 뭐 거의 유사하게
이 2번 슬라이드의 오각형 도형에 대한 테두리, 그 다음에 뭐 그림자 효과 지정해주는 내용입니다. 모의고사 1회에서는 색깔이랑 테두리 색상 이런 거 지정하셨는데 지금은 테두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도형을 선택을 하고 도형 서식에 도형의 윤곽선 두께를 3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깥쪽 오른쪽 아래 그림자를 적용해라. 도형 효과에 그림자로 가셔서 바깥쪽 아래 스크린 TV 이용하시면 이 모양으로 미루어 봤을 때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눌러주셔서 이렇게 그림자 스타일도 설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작업 1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에 엑셀 파일에 차트를 추가해라. 요거는 3번 슬라이드에 추가하는 거죠. 워드 아까 개요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뭐 2번 슬라이드 다음에 3번 슬라이드 다음에 뭐 마지막 위치에 슬라이드가 추가되면서 붙여넣기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3번 슬라이드에 엑셀 요 파일에 차트를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체라는 메뉴를 사용합니다. 삽입에 개체 그리고 파일로부터 만드는데 엑셀 파일 불러와야 되겠죠. 이외 모의고사 성장 추이 엑셀 파일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엑셀의 차트가 지금과 같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3번 슬라이드에 추가해라. 개체, 삽입의 개체라는 명령입니다.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요. 이번에도 뭐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 도형이 3개의 도형, 3개의 오각형 도형 맨 뒤로 이동되도록 순서를 변경해요. 얘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 도형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라는 거예요. 맨 뒤로 보내달래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맨 뒤로 보내기 한 단계씩 보내려면 뒤로 보내기 누르시면 되고 맨 뒤로 보내기 눌러주시면 뒤쪽으로 한꺼번에 보내주시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도형 서식으로 가셔서요. 여기 정렬에 앞이나 뒤로 보내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메뉴를 또 이용하셔도 좋아요. 4번 작업 4에서는 4번 슬라이드에 한 개의 화살표 도형과 3개의 오각형 도형을 그룹으로 묶어라. 얘네들 저는 컨트롤 키 눌러서 3개 다 잡고 그 뒤쪽으로 보낸 도형 있죠? 얘네들 하나로 묶어줘라. 그룹으로. 잡으셨으면 오른쪽 버튼 그룹화의 그룹 이렇게 눌러주셔서 한 덩어리처럼 그룹화 시켜주는 작업이 4번의 내용이고요. 혹은 도형 서식의 그룹화의 그룹 이렇게 눌러주셔서 메뉴를 또다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내려가서 5번에서는 슬라이드 5번에서 작업을 해달라고 나와 있고요. 왼쪽 화살표 도형이 도형이 3초 이후에 오른쪽에서 닦아내면서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 우선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줘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나오고 3초 있다가 얘가 오른쪽에서 닦아내기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눌러서 닦아내기. 근데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심지어 3초 이후에 나타나게 하래. 시작 옵션을 이전육과 다음에로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후에 엔터키 누르지 않아도 3초 있다가 바로 나오게 하고 싶대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전효과가 얘죠. 이전효과 다음에 줄 건데 지연 시간을 3초로 지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보겠습니다. 눌러서 3초 있다가 엔터 안 눌러도 아랫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시작 옵션이라는 기능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괜찮죠? 네, 네 번째. 프로젝트 4 열어주시고요. 프로젝트 4 열어주시고 작업 1에서는 4번 슬라이드에서 그림의 애니메이션 경로를 위쪽 타원으로 변경해라. 그림에 애니메이션 적용되어 있나 봅니다. 마찬가지 애니메이션으로 가셔서요. 뭐 선이라는 이름의 이동 경로라는 애니메이션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원으로 바꿔달래요. 그래서 눌러서 타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위쪽 타원이라는데 그냥 타원이 아니라 그죠? 효과 옵션의 위쪽 이렇게 눌러서 타원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것까지가 작업 1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거 똑같은 문제죠? 이거 창업자 소개라는 엑셀 파일에 표를 추가해라. 7번 슬라이드. 아까 우리 개체 삽입했었잖아. 7번 슬라이드에 삽입의 개체. 엑셀 파일 똑같이 찾아볼게요. 바탕화면에 2회 폴더에 가시면 창업자 소개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에 확인까지 눌러주면 표만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엑셀에 차트를 집어넣고 지금은 엑셀에 표를 추가하는 문제. 뭐 요거 밖에 없죠.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 슬라이드 5번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구역을 만들어줘라. 5번 슬라이드부터 5번에서 7번까지. 왜냐하면 8번 슬라이드부터는 사업 소개라는 이름으로 구역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만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5번 슬라이드 선택을 해주시고 구역은 홈 탭에 있고요. 구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회사 소개, 회사 개요죠. 개요, 띄어쓰기, 소문자, 대문자 다 구분해서 이름 바꾸기까지 눌러서 구역을 구분을 해줍니다. 내려가서 작업 4 보여드릴게요. 작업 4에서는 모든 슬라이드의 커튼 전환, 커튼이라는 전환을 추가. 전환이라는 거 나오면 그냥 화면 전환 효과다 이렇게 좀 인지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환이라는 탭으로 이동해서 롱롱 내려주신 후에 커튼 어디 있나? 커튼이 어디 있죠? 이쪽에 있네요. 네, 눌러주시면 커튼으로 설정되는데 모두 적용을 클릭해서 모든 슬라이드에 한꺼번에 적용을 해주십시오. 5번째 작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 슬라이드에서 표시된 영역. 8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표시된 영역이 왼쪽 여백으로부터 3.18cm에서 시작되도록. 그러니까 비디오에 대한 그 위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디오가 지금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왼쪽에. 얘를 오른쪽 눌러서 크기 및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작업창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 비디오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르기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왼쪽에 여백 왼쪽 위치 자르기에서 3.81 왼쪽에 대한 여백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 여백이 3.18만큼 원래는 요만큼인데 잘린 그러한 형태의 비디오를 볼 수 있어요. 전혀 의미 없는 내용이긴 한데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에서 우클릭 오른쪽 버튼에 작업창 자르기에서 지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 4의 내용이 모두 끝났고요. 프로젝트 5 보여드릴게요. 한결 나으시죠? 2번째 푸니까. 프로젝트 5 열어주시는데 또 10분 있다가 나가질 것 같은데 그냥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한 주밖에 안 남아서 그냥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1번 슬라이드에서 비디오가 오디오가 자동으로 어떻게 되도록 재생되도록 오디오에 대한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오디오 클립을 클릭을 해주시면 나타나는 재생 탭에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하라는데 자동 실행 누르시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반복 재생. 그래서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하면서 반복 재생되도록 슬라이드 쇼 중간에 오디오 클립이 안 보이도록 쇼 동안 숨겨줍니다. 옵션 다 요 한 큐 해결할 수 있죠? 네. 내려가서 두 번째 작업이고요. 1번 슬라이드에 최고의 비즈니스맨이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워드 아트 스타일을 지정을 해라. 워드가 글자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글자의 스타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블럭으로 잡고 도형 서식에 워드 아트 스타일을 주시는데 채우기 바다색 어쩌고 채우기 바다색 강조 3에 바다색이 어디 있나요? 뭐 우선은 임의대로 여기 있긴 있네요. 예, 선명한 입체 이행의 오열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텍스트 음영을 설정해라. 텍스트 효과 눌러주셔서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좀 생뚱맞긴 한데 홈 탭에 가시면은 이 글꼴 그룹이에요. 글꼴이니까 글꼴 그룹에 음영 처리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텍스트 그림자 이렇게 눌러주셔서 단순 음영 처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업으로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2 가주시고요. 두 번째 열을 삭제해 달래. 두 번째 열. 얘를 삭제를 할까요? 블럭 잡아서 레이아웃에 가시면 이제 왼쪽에 삭제. 근데 드래그한 열 삭제니까 열 삭제 눌러서 바로 제거해 주시고 마지막에 두 개의 행을 삽입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커서만 올리셔도 저는 그냥 드래그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삽입하면 되죠. 행을 눌러서 이렇게 두 번. 마지막 이 행을 삽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사이즈만 잘리지 않도록 너비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높이만 적당히 조절하셔가지고 삽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아웃의 행렬, 삭제, 그 다음에 삽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업 4 보여드리는데요. 4번 슬라이드에서, 죄송해요. 4번 슬라이드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두 개의 열로 표시되도록, 지금은 하나의 열이죠. 그래서 블럭을 쭉 다 잡아주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 단락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단락에 이것도 이제 글머리 기호 보이시고 그 다음에 줄 간격도 보이시고 그 바로 아래쪽에 단 추가 또는 제거 지금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단어로 변경해 줄 열과 단은 같은 말이에요. 단과 열은 같은 단어이구나 라고 외워두시고 두 단어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 수준이라는 것도 해봤죠. 두 번째 수준으로 해라. 뭐 줄 간격도 보여드렸었고 1회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이렇게 스마트 아트로 바로 변환하는 아이콘도 해보셨고요. 왼쪽에 있는 단. 그러니까 이 홈 탭에요. 단락 그룹에서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내려가서 5번 작업. 미디어 파일을 인터넷 품질로 압축해라.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미디어 파일을 인터넷 품질로 아마도 이제 그 용량이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들어가서 파일에 정보로 가주시고요. 미디어 압축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죠. 근데 뭘로 압축하래? 인터넷 품질로 압축해 달래요. 그러면 요거네요.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하는 미디어에 해당하는 품질, 인터넷 품질. 그리고 오디오 및 비디오 전체 품질을 유지하면서 품질 유지, 전체적인 품질, 전자메일 용도는 표준 이렇게
해당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압축되는 동안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다 끝까지 저장되었다라는 게 나오면 닫기까지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5번째 프로젝트의 내용이고요. 프로젝트가 지금 한 4분 29초, 4분 반 정도 남았는데 다시 나갔다가 요거 6번, 7번 마무리하고 공지할 거 공지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요거 방은 방폭할게요. 그리고 채팅만 확인을 할게요. 네, 해주, 선생님. 해주 확인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 예, 출석 가능합니까? 출석 누구지? 준환, 전준환입니다. 네. 전준환이, 준환이 감사합니다. 반영했고요. 네, 나머지 또 있으세요? 네, 그러면 강제 그거 방폭할게요. 다시 들어오세요.